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가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장관급 정부 관계자가 두 피해자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피해자들은 일제 전범 기업의 사죄가 먼저라는 입장을 말과 글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받았을 때도, 대법원의 최종 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도 할머니는 사죄를 요구하는 일에 늘 앞장섰습니다. 사죄하고 내 월급 내라 보상해라 이놈아. 돈 받아 내 적지를 돌려놓으라 이놈들아. 올해 94세 양금덕 할머니가 광주를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손수 눌러 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일본에 사죄가 없으면 죽어도 죽지 못한다. 미쓰비시의 사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진 건 고령의 나이 탓에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는 건강뿐입니다. 그만만이 우리가 압박당했다는 그 힘을 내서 누구 못지않게 이겨야 합니다. 피해자와 면담하겠다며 광주로 온 박 장관을 포함해 정부 장관급 인사가 양금덕, 이춘식 두 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를 찾은 건 처음입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난 2018년 잇따라 대법원 배상 판결에서 이긴 원고 14명 중 11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제징용에 고초를 당하신 이춘식 어르신 또 양금덕 어르신 두 분을 직접 만나뵈니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피해자 단체는 정부의 행보와 광주 방문 시기를 두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 측이 참여하지 않는 민관협의회를 이유로 사실상 판단을 늦춰달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냈고, 이 의견서를 철회하겠다는 입장과 사죄 없이 한일 관계 악화만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전혀 한마디 사과 없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다음 주 대법원은 국내 자산을 팔아 양금덕 할머니에게 배상할 수 없다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재항고를 즉시 기각할지 정식 심리에 들어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와 관련된 소송의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판결을 미룬 채 오늘 퇴임하면서 심리는 장기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취임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도 민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당 지도부와 함께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이틀째 예사롭지 않은 호남 민심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광주 정신 이어받아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적으며 정치적 포부를 시민들에게 밝혔습니다. 5월 정신을 이어서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와 함께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호남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 균형 발전이 퇴행하고 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쌀값 폭락 대책 등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 발표는 없었지만 양부남 전 광주지검장을 법률지원단장에 선임하는 등 호남 안배에 신경을 썼습니다. 한편 어제 검찰의 소환 통보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정치 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양동시장을 찾아 바닥 민심도 챙겼습니다. 지지자들과 사진도 찍고 장도 보며 민심을 다독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를 강조하며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지역화폐 지원을 해줘야 장보러 많이 오죠? 네. 안 그러면 다 대형 매장 가거나 인터넷
구매 많이 하잖아, 그죠? 호남 소외론 확산 등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예사롭지 않아진 광주 전남 민심.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이 대표는 냉랭해진 호남 민심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바쁜 이틀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해는 추석이 빨리 찾아와 농민들이 추석상에 올라갈 농작물이며 과일 수확을 어느 때보다 서둘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흰남노가 북상한다는 예보에 농민들 발등엔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의 한 배농가입니다. 공들여 키운 과실을 따느라 작업자들이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한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농가는 원래는 오늘 이미 따둔 배를 포장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에 모든 인력이 수확에 집중 투입됐습니다. 며칠만 그대로 두면 과실을 더 탐스럽게 키울 수야 있지만 수확이 늦으면 태풍 바람에 애써 키운 배들을 아예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가장 무서운 거여서 가뭄, 강우 피해도 무섭지만 바람 피해가 열매에는 가장 무서워서요. 염려는 노심초사하고 있죠. 뭐. 초강력 태풍 걱정에 너도 나도 급히 배 수확 인력을 확보하다 보니 인부를 못 구하는 농가도 생겼습니다. 일손을 미처 구하지 못한 이곳에선 네 가족이 2만 제곱미터 규모 과수원을 온종일 돌며 배를 땄습니다. 못 따죠. 절반도 못 따요. 인부가 있어야 따지. 어저께는 잠이 안 왔어요. 배를 너무 많이 못 따갖고. 지금 저쪽 큰 밭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양식장 어민은 태풍으로 물이나 전기가 끊길 상황에 대비해 물을 수십 톤씩 받아뒀습니다. 거의 하우스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바람에 특히 취약하고요. 특히 정전이 됐을 경우에 장어들 폐사에 이를 수 있는. 광주 도심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붕괴된 모습 그대로 서 있는 화정동 신축 아파트를 주변 상인들은 위태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사고가 났던 데고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주변 민원인들을 위해서나 주민들을 위해서. 북상 중인 태풍 흰남노는 태풍 매미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측돼 농민과 어민들의 근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 매미 때 전남 지역 농작물 피해 면적은 약 3만 7천 헥타르로 집계됐고 2만 5천 곳 넘는 수산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전남의 중요 식수원인 주암댐의 물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뭄 심각 단계로 진입해 있는데요. 이번 태풍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어느 정도 물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기후 위기에 기상 상황이 불안해진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도 요구됩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물과 나무 사이로 누런 흙과 돌이 드러났습니다. 댐 수위가 낮아지면서 속살이 드러난 주암댐입니다. 2달 전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한 주암댐은 현재 최고 위기 수준인 심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주암댐 저수율은 7월 말 20%대 중반까지 빠졌다가 현재 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수율은 평년 절반 수준으로 장마철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게 영향을 줬습니다. 당장 여수와 광양 산업단지로 향하는 물이 비상입니다. 여수에 하루 공급되는 물 가운데 80%, 52톤이 산단 공업용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하면 댐 공급용수의 20%를 줄여야 하지만 환경부와 물관리당국은 농업용수와 섬진강에 공급하던 물을 감량해 정상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그런 절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절수를 할 수 있게끔 참여를 독려를 했고. 북상하는 태풍 흰남노가 많은 비를 뿌리면 일단 물 부족 상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년 전 물난리와 올해 가뭄까지 기후위기 영향으로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강수에 기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홍수기 때 물을 많이 빼서 홍수 조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좀 많이 채우는 상태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이 중요해지면서 평상시 물 절약은 물론 섬진강, 장흥댐 같은 대체 수원을 확보하고
바닷물 담수화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가 2022 식품 명인과 함께하는 대물림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호남대학교는 오늘 오후 현명관에서 수료식을 열고 40여 명의 수강생이 남도 의례음식장과 명인들에게 전수받은 떡류와 음청류, 다과류와 부각 등 40가지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또 완도 특산품인 해조류 장아찌 세트와 비파 수제 육포 등 20여 종의 개발 상품도 전시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물가가 7개월 만에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8로 전년 동월 대비 5.8% 상승했습니다. 광주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2월 이후 6개월 동안 상승폭이 계속 커지다가 전달의 상승폭이 꺾였습니다. 기름값의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채소를 비롯한 농축수산물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며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소비자 물가는 6.6% 상승했지만 광주와 마찬가지로 7개월 만에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